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네. 7개월 만에 1000건을 네.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네. 네. 이게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도 그 최근에 뭐 뉴스 같은 거 보이더라고요. 서울이 지금 1000건 넘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최근 1월달 수치더라고요. 근데 아직 1월달 전체가 아니라 뭐 한 2주 정도 기간이 아닌가 싶긴 해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4000건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래프 모양만 봐가지고는 오, 이렇게 가네? 뭐 이런 느낌이 오긴 하죠. 근데 사실 저는 대학교 그 과목 중에 절반이 통계학의 제가 들었거든요. 통계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성이 아니에요. 그 절대적인 수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우리나라 온도가 뭐 전년 대비 3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뭐 0.01이었다가 0.03으로 됐다거나 그런 거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숫자 자체가 진짜 의미가 있는 숫자냐. 수치 자체가. 이 두 가지를 빨리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일단 거래량이 이제 지금 바닥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 단순히 통계의 숫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현장에 전화를 걸어보면 그게 피부로 와닿아요. 소연이 요즘 여기 뭐 거래 좀 되고 있나요? 이렇게 하면 여러 군데 전화 걸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 모든 지역은 아니겠지만 일부 지역들은 12월 이후로 금매가 막 소진되면서 갑자기 뭐 실거주자분들이랑 또 일부 투자자분들이 거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 지나고 나서 특히 거래가 많이 되었어요. 요즘 뭐 특례 보금자리론 뭐 그런 것도 이용해서 급하게 나왔던 매물들 지금 아니면 또 사기 힘들다고 생각돼서 거래를 또 많이 하고 있고 또 물건이 좀 비싸게 지금 다시 또 올려 나왔는데 이미 그걸 또 내려가면 사겠다고 대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통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장도 그렇게 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의미는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 정도 의미만 찾고 싶은 건 아닐 거예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이나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수치인가? 이게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숫자가 서울만 놓고 봤을 때 월 1000건 이제 넘었거든요. 이게 너무 작아요. 수치가. 이게 작다 안 작다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과거 한 20년 동안 거래량을 보면 되죠. 한 달에 일어나는 거래량이 네. 뭐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는데 과거 그 서울의 하락 시기 있죠. 네. 09년에서 14년 사이. 그때도 거래량이 아무리 적어도 3,000건에서 5,000건 사이를 유지했었어요. 물론 그 전에는 뭐 8,000건, 10,000건 뭐 왔다 갔다 했었죠. 네. 바토막을 났는데 그래도 3,000에서 5,000 사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 1,000건이잖아요.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조금 적다. 그래서 약간 초급매물들이 약간 소진되면서 거래량이 늘었지만 소폭 증가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좀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겠네요. 맞아요. 1월 달은 변화 사항이 있었다. 이렇게만 그냥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요.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건 2월 달, 3월 달, 4월 달 요때죠. 날씨도 조금씩 풀려가는 그 시즌에 또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 그 다음에 3월 1일부터 대출 규제 완화가 한 번 더 실질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게 당연히 거래량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저 이제 1000건 찍고 이게 과거 거래 최소가 되었던 3,000에서 5,000 사이까지 끌어올라오는지 이제 여기까지 되면 사람들이 이제 좀 평이하게 자연스럽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수준은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돼야 불이 붙었을 때 거래가 팍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뭔가 따뜻하게 데펴놓는 작업들 그게 되려면 그게 한 3,000에서 5,000건까지 올라와 줘야 돼요. 지금은 거래가 좀 발생했지만 여기서 호가를 조금 더 높게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발생할까요? 아마 이 줄다리기가 또 계속 이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거 필요하겠다 생각 들어요. 그럼 과거에 네. 부동산 침체기에 네. 거래량이 어느 정도였는지 좀 네.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도권도 봐야 되고요. 네. 또 뭐 지방까지도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많은 분들이 수도권 관심이 많은데 좀 가벼운 지방 거부터 한번 볼게요. 체크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뭐냐면 과거에 하락하는 시기에는 정말로 거래량이 작았었는지 그리고 거래가 작았다면 얼마나 작았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떠한지 이걸 체크해 봐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경남에 있는 창원시 거래량을 갖고 왔어요.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거래량인데 거래가 없었던 시기를 탁 찾아야 돼요. 언뜻 봤을 때는 2016, 17, 18 요때
오랜 기간 동안 거래가 작은 게 유지되잖아요. 네. 다른 기관들은 이게 업다운이 있잖아요. 성수기, 비성수기에 따라. 근데 여기는 한결 같잖아요. 근데 실제 이 시기가 가격 하락을 제일 많이 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맞죠. 네. 근데 그 숫자가 어느 정도였냐면 월 거래량이 그래도 한 600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500, 600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거보다 조금 더 적어요. 지금 500 뭐 이렇게 조금 뭐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살아나야 된다. 지금 이런 지역들을 아직 거래가 좀 살아나는 모습도 그래프가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는 조금 더 다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구나. 거래량 측면에 있어서. 그 다음에 부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부산은 거래량이 언제가 제일 작아요? 2018년도. 2019년 한 6월 달까지 좀 거래량이 좀 적어요. 네. 그때가 부산이 하락했던 시기예요. 역시나 거래량이 작아졌어요. 이게 하락기에 거래량을 보면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성수기, 비성수기가 없어요. 중개사 소장님이 죽겠어요. 거래가 없어요. 이사철인데 이사를 안 해요.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 현재 어떠냐면 뭐 한결같이 거래량이 적어요. 근데 그 거래량의 숫자가 너무 작죠. 지금 뭐 이전에는 한 3,000건은 됐었는데 지금 1,1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갈 길이 멀다. 서울을 볼까요, 서울? 서울은 보면은 그래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좋아라 하고 수요가 많은 곳이잖아요. 언제 거래량이 제일 작았을까요? 과거에? 2009년도 제일 작네요. 2009년에 한번, 2008년 말에 한번 쫙 줄어들었던 적이 있고, 근데 이내 또 증가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적은 시기가 2010년, 2011년, 2012년, 요때가 그래도 거래가 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시기 대비 그나마 조금 적어요. 전반적으로. 요때가 하락을 제일 많이 했던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많네요. 지금보다 몇 배예요? 한 3배, 4배 많은데요. 지금 이제 1,000건까지 왔잖아요. 네. 이때 거의 5천, 6천도 많았어요. 3천, 4천, 5천, 6천 이 사이였거든요. 2011년도만 하더라도. 물론 그때도 제일 작았던 시기를 찾아보면 좀 더 적은 시기도 있겠지만 그건 진짜 몇 달 안 되거든요. 좀 거래가 더 있어야 된다. 제가 봤을 때 한 3,000건까지는 빨리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뭔가 살아난다 이야기를 하려면. 경기도도 볼까요? 경기도 보면 어때요? 대체적으로 거래량이 다 작은 것 같기도 하죠. 네. 2020년 제외하고는. 근데 그래도 조금 더 적었던 시기를 보면 뭐 2009년, 10년, 11년 요때가 2014, 15, 16 요때보다는 조금 더 작았어요. 여기도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최소한의 거래량이 있는 지역이라는 소리예요. 아무리 하라 그래도. 근데 지금 거래량이 너무 적잖아요. 네. 여기도 최소 경기도니까 8천에서 10,000건 정도 나와야 돼요. 지금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4,000건 수준이거든요. 최소 2배 이상은 더 늘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인천도 볼까요? 인천 거래량이 적었던 시기를 보면 2009, 2010, 2011, 2012 요때예요. 요때가 거래량이 제일 작았죠. 네. 근데 그래도 요때도 한 2,000건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0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최근 1월달 해서 뭐 1,000건 가까이 올라왔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작아요. 이것도 한 2배 이상 증가해야 돼요. 뭐 결론은 그거죠. 하락기에는 평소보다 거래량이 분명히 적어지는 건 맞아요. 성수기, 뭐 비성수기 개념도 없어지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거래량이 살짝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과거 어떤 시기랑 비교해보면 절대적인 수치가 너무 작다. 그래서 최소한 2배 이상은 지금보다 조금 더 증가해야 그래도 조금 이제 정상화 궤도에 약간 갈 수 있는 단계?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 2월달, 3월달 이제 변화를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될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네. 적어도 너무 적잖아요. 네. 그래도 앞으로 네.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추이가 네.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예측하시나요? 지금 이제 전화를 좀 돌려보면 거래하는 주체자가 누구냐고 여쭤보면 6대4, 7대3, 6, 7이 실거주자예요. 그분들이 이걸 왜 할까라고 보면 엄청 비싼 걸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금액인데 거기서 더 급매물로 나온 걸 사람들이 거래하거든요. 네. 근데 이 적당한 금액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9억 이하짜리가 많더라고요. 9억까지만 특례보금자리로는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낮은 금리로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또 3월 2일부터 규제 완화가 좀 더 되니까 대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움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거래량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증가하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얼마나 빠르게
또 얼마나 많이 또 참여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물음표이긴 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 이게 막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왜냐하면 저렴한 걸 찾기 때문에 금매가 나왔다가 거래가 돼서 호가가 이렇게 나오면 안 사고 기다려요. 그러면 거래량이 그냥 띄엄띄엄 이렇게 또 된다는 소리죠. 그럼 이렇게 증가하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되려면 오른 금액에 바로 거래하고 오른 금액에 바로 거래하고 거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에는 좀 쉽지 않겠다. 조금 증가하는 상태로 약간씩 횡보하다가 또 조금 증가하다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냥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또 2월달, 3월달 거래량이 좀 나오면 네. 그때 다시 또 추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